1번 원이라고 하고 이쪽의 원을 2번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원의 중심을 찾으세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번 원의 중심은 얼마인가요?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의 반의 부호반대 1, y 앞에 있는 개수 10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원을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넘어갔다는 뜻은 x축으로 a만큼 그럼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점이니까요. 점은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원래 있던 y값이 마이너스 2 근데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이동했더니 결과적으로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중심이 1로 바뀌었고 중심이 마이너스 5로 바뀌더라. 따라서 a 값은 2가 되며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푸셔야죠. 근데 다음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원이 된대요. 그럼 C1이라는 값, C1이라는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저기 C라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죠. C의 중심 마이너스 2, 0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C'의 중심이 나오죠. 마이너스 4를, 그러니까 점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6, 3. 자, 근데 이제 이 점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려면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점을 대입하기 위해서 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원의 방정식. 중심은 안 해. 그럼 x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 아래 제곱. 반지름이 필요해. 근데 어차피 이 원에서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혹은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이동을 해도 어차피 이 반지름 제곱의 값은 변함이 없겠죠. 여기서 반지름 제곱 구하는 방식은 중심 x좌표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상수항을 뺀다. 네, 여기 이제 9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저 점을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y의 k, x의 마이너스 6, 여기다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0이 됐고, 여기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k-3의 제곱은 9. 네,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k-3은 9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3이 넘어가면 k 값은 6 또는 0. 양수 k값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원을 x축, y축으로 이동했더니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더니 y축에 접했다. y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였었나요? 네,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 서로 같다는 거죠. 네, 이게 반지름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값이 중심의 x좌표. 근데 여기서 접할지 왼쪽에 접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근데 어차피 이쪽은 제곱할 거잖아요. 중심 x좌표가 원점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축의 오른쪽에 있든 축의 왼쪽에 있든 양이든 음이든 어차피 이쪽은 제곱할 거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럼 저 원의 중심을 찾아보면 최초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2에 있었죠.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합니다. 그럼 중심 좌표가 바뀌죠? 마이너스 3 플러스 a, 2. 네. 보신 것처럼 아까 뭐라고 했었죠?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의 절대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럼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3 플러스 a랑 저기 있는 원의 반지름 1이죠. 같은데 여기서 뭐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양일쯤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은 거죠. 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 원이 그리고 네, 이렇게 y축에서
왼쪽에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심의 x좌표가 양일 수도 있고 얘가 양일 수도 있고 중심의 x좌표가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따라서 이 값은 4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둘을 더하면 2가 정답이겠네요. 근데 숫자가 계산 잘못돼서 여기서 대칭이동은 중학교 때 잠깐 우리가 이걸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물론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근데 뭐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오래전에 배웠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점을 직접 찍어서 한번 봅시다. 네, 여기 원점일 테고 여기 3,1이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 점을 x축 대칭이동하시고 그러면 이게 x축이니까요. x축에 대해서 이 점이 바라보는 방향만큼 반대로 맞대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게 x축 대칭이 되죠. 근데 실제로 x축 대칭이동이겠지만 x값은 전혀 변함이 없고 y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이 점을 y축 대칭이동하게 되면 1이 가게 되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마이너스 3,1이 됩니다.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 다음 이 점을 원점 대칭이동하시오 라는 뜻은 3,1이 오른쪽에 있던 3,1이 왼쪽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를 바뀌죠. 그럼 원점 대칭이동하게 되면 x의 부호, y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네요. 그리고 실제로 원점 대칭이동은 뭘 동시에 한 거죠? 이게 x축 대칭이동과 y축 대칭이동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x축을 넘긴 다음에 이제 y축을 넘기든 y축을 넘긴 다음에 x축을 넘기든 어쨌든 둘을 동시에 하게 되면 원점 대칭이동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y는 x라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이 3,1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던 점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 점이 있을 텐데 아까는 이런 식의 직사각형 가로 3, 세로 1짜리 이런 직사각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세로 1, 가로 1, 세로 3짜리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1,3이 되죠. 무슨 규칙인가요? x, y가 서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서로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x와 y치가 서로 뒤바뀌는 현상이 되죠. 더불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며 원점을 지나는 y는 마이너스 x. 자, 여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다면 그럼 여기 있는 3,1을 그대로 이쪽으로 그대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기겠죠. 그럼 여기쯤 넘어오겠네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여기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있었던 직사각형을 이렇게 배열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왼쪽 한 칸 밑으로 세 칸이죠.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의미상 x, y를 서로 반대로 뒤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x축 대칭, 이제 숫자를 보고 우리가 대략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x축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위치에서 y의 부가 서로 반대로 여기 나온 대로 x는 그냥 갑니다. y의 부가 서로 반대로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부가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죠.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의 부가 반대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대신에 절대값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크기는 그대로 y는 그대로 이렇게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 다 바뀌죠. x는 마이너스 x로 y도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뀌어요.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하고 y가 뒤바뀌죠. x는 y로 바뀌고 y는 x로 바뀌어요. 여기 책에 하나 안 써져 있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그때는 x가 마이너스 y로, y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림은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있었던 점 A, B가 1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로 바뀐다. 그림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뭐 책대로 써보면 X, Y 좌표가 바뀌죠. 그러면서 부호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는 근데 사실 크게 설명드릴 게 없죠. 워낙 단순한 내용들이라 보니까 그냥 배운 대로 천천히 이동하시면 돼서. 자, 이 부분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 달랐죠. 점은 부호를 있는 그대로, 근데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식에 적용시켰었는데, 대칭이동은 도형의 대칭이동이나 점의 대칭이동이나 동일합니다. 영역 자체가 동일해요. 지금 배웠던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x축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x 대신에 y 대신에 둘 다 부호 반대, y는 x 서로 반대로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 반대로 바꾸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꾸고,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하는 거, 다음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시오. 원점 대칭이동은 x축, y축을 동시에 대칭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x도 반대부호로, y도 반대부호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나머지 건들지 마시고, 그래서 y는 이 음을 절로 넘겨주는 거죠. 여기는 2x-9의 반대 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렇게 되시겠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8. 자, 오른쪽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인데 저기는 마이너스 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네, 근데 저기 가로에 제곱 있잖아요. 제곱 밑에 있는 거는 나와 있는 항에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도 어차피 제곱하면 답이 똑같기 때문에 2의 제곱이나 마이너스의 제곱이나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부호를 하나만 바꾸면 안 되고 다 마이너스 x 보기 안 좋죠? x. 그럼 뒤에 있는 7도 부호 반대. 마이너스 y 보기 안 좋죠? 플러스 y.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도 부호 반대. 플러스 2.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보기 좋은 식이 되죠. 대칭이동. 여기 밑에 있는 이 관계식은 이게 밑줄 박스 치시고 되도록이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 알아두면 그만큼 풀이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지금 나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점 P, 얘가 원래는 최초 움직이기 전에 있었던 점이에요. 걔를 여기는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P'이라는 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점에 대해서 A가 대칭이동된 거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점 A가 선분 P'의 중점이 되죠. 중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여기는 A라는 중점 좌표는 여기는 X좌표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여기 표현되어 있죠.
여기 있는 y좌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지. 자, 근데 우리는 뭐로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준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x나 y를 넘겨주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x 프라임은 이렇게, y 프라임은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예. 만약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1,2에 대하여 대칭점을 찾으시오. 그럼 그 내가 구하는 대칭점은 여기 있는 이 1 있죠. 대칭점. 대칭이 되는 그 점. 대칭하려고 하는 기준점이죠. 거기에 2배 빼기 원래 있는 x좌표. 콤마. 그런 뜻이에요. 대칭점의 2배 빼기 원래 있는 x좌표. 이것도 대칭점 2의 2배 빼기 원래 있는 y좌표.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이죠. 그럼 중심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의미상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3,1이 있었고 3,-1이 있었고 여기에 1,2가 있었고 이걸 대칭 이동해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 점을 찍겠다는 뜻인데 그럼 이 점이 그럼 이 두 점 3,-1과 이 점의 중점이 1,2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5를 더 보세요. 그럼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 나오고 5와 마이너스 1 y좌표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딱 2가 나오죠. 정확히 중점이 찍혀서 이게 대칭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점일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점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도형일 때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잖아요. 도형을 역시나 얘를 이런 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차 함수가 있어요. 이 2차 함수를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일일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칭 이동 명령은 뭐랑 같다고 그랬죠? 점의 대칭 이동 명령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 명령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이동이 됐으니까 x라는 게 다른 어떤 변수로 y라는 게 다르게 표현될 텐데 x는 뭐로 표현되냐면 여기 있는 값의 2배 2 그리고 x를 뺀 값 여기 있는 대칭점의 2배 4 그리고 y를 뺀 값 이거를 관계식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y는 2-x 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 아니 낙서하지 말고 자꾸 낙서를 해. 왜 자꾸 낙서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워야 된다고 또. 이게 칠판 저거를 안 두고 다시.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점대칭에 대한 명령이니까 명령을 잘 기억하시고. 아니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일일이 다 점에 흔히 말하는 자취의 방정식을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집니다. 안 될 건 아니지만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 명령을 잘 기억해 두시고 x의 2배, 아니야 대칭점의 x좌표의 2배 빼기 x, 대칭점의 y좌표의 2배 빼기 y 이렇게 해서 식에 혹은 점에 적용하시는 겁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이게 뭐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식 자체도 굉장히 불편하고 간단하게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직선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식도 꽤 복잡해요, 식이.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거의보다는 어느 정도만 다루냐면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먼저 배울 텐데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있던 점 x, y를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그 점이 직선에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수직의 거리로 반대편을 건너가서 점을 찍어주면 여기 대칭점이 찍히죠. 그러니까 찍고 나서 보니까 이 직선 L이 여기 써져 있을 텐데 안 써져 있네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점 P를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직선 L이 뜻하는 바가 L은 선분 P, P'에 뭐가 되죠?
뭐가 돼요? 그렇지, 수직이등분선이 되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와 직선 L과 P'P'은 일단 수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등분이 된다는 것. 그럼 수직은 보통 그냥 떠올라야 될 게 뭐죠? 수직. 직선을 위해서 배웠던 수직의 조건. 그렇지.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서로 기울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두 수의 관계는 뭐라고 그랬나요? 역수의 부호 반대인 숫자가 된다. 그 개념이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 이등분선이다라는 거는 P'P'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있다. 이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저게 핵심이에요. 수직이등분선이다라는 걸 힌트를 받아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등분 그 선분의 중점이 직선 L에 놓인다. 그 선분은 원래 있던 점과 대칭 이동된 점을 이은 선분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아까 잠깐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디 갔죠? 네. 그러니까 직선에 대해서 요건 아까 간단한 예를 점을 이동하는 거는 그래프식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점 P의 좌표가 2,3이에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치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어차피 2,3을 대입해도 이 식이 참이되지 않는다는 뜻은 이 점은 저 직선 L 바깥에 있다고 보면 되겠죠. 얘를 직선 L로 본 거예요. 2,3을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직선 L과 수직으로 만나는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가서 점을 찍으면 되겠죠. 여기. 걔를 P'이라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이걸 A, B라고 일단 둘게요. X, Y라고 둬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X, Y랑 또 조금씩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A, B로 둬볼게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직선 L과 P'은 수직관계,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교죠? 수직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선 L의 기울기를 알고 있죠? L의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개수 1입니다. 따라서 P'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1의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이게 되겠네요. 근데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배웠죠? X좌표끼리 뺀 값 분의 순서대로, 같은 순서대로 Y좌표끼리 뺀 값. 그게 마이너스 1. 그럼 1이 곱하면 B-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고 이걸 넘기게 되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A 플러스 B는 5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이거 식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식이 필요했던 거죠. 2번식. 선분 P'P'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여기 중점의 좌표. 그럼 이 중점 좌표는 두 X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 컴마 두 Y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 얘가 지금 직선 L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입이 가능하겠죠. Y자리 대신에 2분의 B 플러스 3, X자리 대신에 2분의 A 플러스 2. 그래서 빼기 2가 붙을 테고 양변에 2를 곱하면 B 플러스 3, A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 양을 고쳐보면 A 마이너스 B는 얘 마이너스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도 5 이렇게 되네요. 자, 위에서 아래를 더하게 되면 2A가 되고요. 이게 10입니다. 따라서 A 값은 5가 되며
B값은 0이 되겠죠. 대칭 이동된 점은 5,0이더라. 이렇게 써집니다. 자, 이 내용은 식을 보고 합시다. 그게 더 나으니까. 두 점이 찍혀 있는데 X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AP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중학교 때 우리가 약간 뭐 중학교 심화 문제 풀 때 이런 거 비슷한 걸 푼 적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할 때도 어느 정도 했었고. 대충 점을 찍어 볼게요. 0,3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점 A.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대략 여기쯤 된다고 치고. 자, 지금은 뭐라는 거냐면 X축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딘지 모르겠네요.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지 위치를 정확히 언급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X축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어떤 점 A에서 X축에 있는 한 점을 지나 다시 P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림상 아무래도 너무 A쪽이나 너무 B쪽에 위치하게 되면 길이가 한쪽이 길어지기 때문에 느낌은 그런 거죠. 그냥 느낌은 뭐 대충 A와 B 사이 어딘가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다 점 P를 두고 이렇게 A에서 P를 거쳐 다시 꺾어서 B로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합의 최소값. 근데 문제는 이제 꺾이는 데다가 P가 고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동점이죠. 왔다 갔다 하는 점. 그럼 어느 정도 어디다가 찍고 그 길이를 어떻게 잡아야지만 이게 가장 짧아질지.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냥 최소값만 구하는 건데 우리는 같이 합니다. 우리는 직선까지 배웠기 때문에 점 P의 좌표까지 같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이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왜 이 단원에서 여기 나왔는지를 일단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우리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우는 파트인데 이게 왜 여기 나왔지?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점 B를 점 P가 움직이고 있는 축이 X축이죠? 그 X축에 대해서 점 B, A나 B 아무나 괜찮아요. 근데 위치상 B가 좀 더 편해 보이니까 B를 X축으로 이렇게 대칭이동합니다. 그래서 걔를 B'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X축 대칭 명령 배웠잖아요. X는 그대로, Y의 부가 반대로. 그리고 이 B'과 P를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성립하죠. 합동 정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PB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그럼 AP 플러스 BP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AP 플러스 B'P의 길이를 구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길이니까. 됐나요? 자, 이걸 구하는 문제가 이제 변화가 된 건데, 이걸 이제 다시 한글로 해석해 볼게요. A에서 X축 위의 한 점 P를 지나 B' 점 B'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쪽에다 그림 하나 다시 하나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X축이 있었고 여기에 점 A가 있죠. 여기 점 B'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여기는 점 A에서 X축 위에 고정점이 아닌 이거는 동점이죠. 동점 P를 움직이는
x축에 움직이는 점 P를 지나 다시 B'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굳이 이렇게 꺾어서 갈 필요가 있을까요? A에서 X축 어딘가나 아무데나 지나서 B'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이걸 그으면 돼요. 그때 여기다 뭘 두면 되죠? 점 P를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정확히 해석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그 얘기는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문제가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로 문제가 변형이 돼요. 그럼 문제 배운 대로 이제는 두 점 A와 A'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 X 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Y 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뭐 빼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더해서 루트. 루트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32. 얼마죠? 4루트 2. 네, 이게 이 문제의 최단 거리가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해석만 잘 해두시면, 네. 괜찮다. 자, 남은 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P 좌표를 구하는 걸 이제 빠뜨렸죠? P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에서 X축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거리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짧을 때 최소값이니까 여기다 점 P를 두면 되는데 이 점 P의 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림 그려서? 대충 눈대중으로? 3,0점 되지 않을까요? 위치상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직선을 배우셨잖아요. 이걸 고민한다고? 네? 뭐라고요? 네? 내분점? 아닙니다. 더 쉽습니다. 쉬운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네. 직선 혹은 선분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구하면 되죠? 그 직선의 X축과의 교점 찾아보세요. 지금 재미삼아. 자, 지금은 0,3과 4,-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는 거죠. 일단 처음에 필요한 게 기울기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고맙게도 이 직선은 뭐를 알고 있나요? 네. 뭐라고요? 고맙게도 이 직선은 뭐를 알고 있죠? y 절편을 알고 있네요. 이게 y 절편이잖아요. 이거 두 개 붙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따라서 저 점 P의 좌표는 3,0 이렇게 된다. 잘못 풀었는데 답이 똑같다고요? 신기한 현상이네요. 자, 저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의 부가 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네, Y의 부가 반대로 바뀌죠. 그치? 그럼 그 얘기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가 마이너스 X로 Y가 마이너스 Y로. 근데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가 마이너스 Y로. 그러면 원래 이 원점 대칭 이동하면서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놨는데 이 얘기는 여기 표기법상 보면 반대로 바뀐 Y 값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만 한 거죠? Y축 대칭 이동만 했다라고 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저 식은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여기다가 a,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겠죠? y에 마이너스 4. x에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x에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3. 넘기죠? a에 대한 2차 방식이에요.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여기 2a, 여기 a. 이쪽 7, 이쪽 1.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a 값은 양수값이니까 1만 정답이 되겠죠. 여기 음수가 나올 테니까. 네. 자, 이래도 되고, 이 문제를 지금 굳이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이건 이제 식을 이동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이 내용이 정리해보다 보니까 워낙 단순해서 그냥 식을 직접적으로 정리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여서 했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는 얘기죠. 이 방식 좋다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포물선에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네. 꼭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그럼 이 꼭점 좌표는 4분의 5. 4분의 5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25. 플러스 5 곱하기 4분의 5 플러스 3. 그럼 얘는 계산 마이너스 8분의 25 플러스 8분의 50 플러스 8분의 24. 그럼 여기 25, 여기 25, 8분의 29. 의도한 바가 아닌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네요. 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이 문제가. 이런 방식이. 네. 49. 하기 싫은가 봐요. 문제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는 안 보고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하면 좋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는 숫자는 보지 마시고 그냥 방식만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여기 있는 꼭지점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참수식을 정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 왜 축은 폭은 똑같은 거니까. x 마이너스 4분의 5. 얘 제곱 플러스 8분의 49. 얘가 이 그램, 이걸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대입해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와, 짜증 대박이네요, 이거. 아까처럼 풀면 그냥 그렇게 다 쉽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방식만 이해하세요. 이게 방식만. 이게 꼭지점을 통해서, 꼭지점을 이렇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이동을 해야 돼요. 원점에 대해서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49. 다시 얘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 8분의 49. 네,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 가로 x 플러스 4분의 5의 제곱 플러스 8분의 49.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형태인 거죠. 재밌네. 다음 원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한 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저기에 접한답니다. 일일이 다 계산, 여기서 이만큼을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는 중심을 통해서 0,0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a만큼, 그럼 1,a. 다시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을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중심도 y는 x 대칭 이동돼서 x좌표, y좌표 서로 맞바뀌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 원은 그림상 중심이 a,1이며 반지름이 얼마짜리? 루트 5짜리 원이 되죠. 근데 이 원이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y는 2x라는 직선과 접한답니다. 그럼 배운 대로 중심 a,1에서 저 직선 2x-y는 0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여기다 a1을 대입하면 2a-1. 양변에 루트를 곱하면 절대값 2a-1이 5가 되고 2a-1이 5인 경우와 2a-1이 -5인 경우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a 값은 3이 되며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양수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14번은 저기 3,5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 0,a라는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 c가 있고 이랬을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a가 양수이고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근데 밑에 보면 이렇게 이거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좀 그렇게 어렵지, 생각의 순서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풀이를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좀 단순할 수는 있는데 학교 시험은 저렇게 알려주지 않겠죠. 네가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배운 대로 가만히 있어봐.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선분 AB 길이에다가 선분 BC 길이에다가 선분 CA 길이를 덧셈해야죠. 그래야 둘레가 나옵니다. 됐나요? 근데 지금 문제 보면 점 B와 점 C는 고정된 점이 아니죠. 점 B는 Y축 위의 점이고 점 C는 Y는 X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점들입니다. 그럼 아까 배운 것처럼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점 같은 거는 억지로 찍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는 점을 대칭이동해서 내가 구하는 선분의 길이와 같은 선분을 찾아내는 건데, 첫 번째는 여기는 점 A를 지금 B가 Y축으로 움직이니까 A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동해요.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 점을 A'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왜 대칭이동했습니까? 그러면 B에다가 A'쪽으로 선을 긋게 되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 됨에 따라 AB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럼 여기 삼각형 둘레 구할 때 AB 길이를 덧셈해야 되는데 얘를 의미상 같은 길이니까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BC는 그냥 덧셈해 주시고 이렇게 더하기 이제 C인데 문제는 C도 사실 고정점이 아니죠. 근데 점 C가 어디를 위로 움직이냐면 Y는 X라는 직선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A를 Y는 X라는 직선에서 이렇게 대칭이동해서 여기다 점을 찍어줘요. 이 점을 A2'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다시 C랑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C의 길이와 A2'C의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리고 여기를 C, A2'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같은 길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저기는 A'이라는 점에서 Y축 위의 점 B를 지나 Y는 X 위의 점 C를 지나 A2'으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어차피 최소값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그림이 좀 지저분해서 얘가 A 프라임, 여기 있는 A'에서 Y축에 있는 점 B를 지나 X축 위에 있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C라는 점을 지나서 다시 느낌상 이런 느낌 A2'을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하지만 B랑 C는 꼭 이 점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Y축 위에 어느 점 B, Y는 X라는 직선 위에 어딘가에 C 이기 때문에 꼭 이 위치일 필요 없고, 그러다 보면 꺾여서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Y축 위에 있는 한 점 지나고 Y는 X로 지나서 A'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결국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장 짧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A2'의 위치는 3,5를 yx 대칭이동에 있으니까 5,3으로 바뀌어 있겠죠. 이제 그거를 구해주시면 돼요. 구합시다. 두 점 사이 거리, x끼리 뺀 값 8의 제곱, y끼리 뺀 값 2의 제곱, 루트 60 얼마요? 68? 68이면 변환이 안 되네요. 되나요? 2루트 17 이렇게 이게 최단 거리가 된다.